네, 세차원입니다. 오늘은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랑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자바에서는 간단한 데이터만 보관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코드를 자극성하거나 혹은 필드를 퍼블릭으로 선언하던지 해서 코딩을 했었는데, 코틀린에서는 데이터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코틀린에서 설명하는 게 특별히 아무것도 동작이 없는데 데이터는 보유하는 경우에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앞에 데이터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데이터 클래스 유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생성자에다가 프로퍼티를 만들어주면 이걸로 데이터 클래스의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뭐가 다르냐면 이런 함수들을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어떤 함수들이냐면 equals랑 해시코드랑 copy, toString, component n 같은 이런 함수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근데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 이름을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해주면 컴파일러가 그것은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이런 함수들을 데이터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name이랑 age를 기본 생성자에서 프로퍼티로 만들었는데 기본 생성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생성자에서 선언한 프로퍼티에 대해서만 이 함수들의 내용이 동작이 적용이 되고 바디에서 선언한 프로퍼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name이나 age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toString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스트링으로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디버거에서도 이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클래스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 생성자에서 한 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파라미터라고 했는데 일단 데이터 클래스에서는 프로퍼티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생성자의 프로퍼티가 여러 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고 당연히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했는데 데이터에 대한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VAR로 선언해라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 클래스의 파라미터는 단순히 변수는 안되고 프로퍼티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는 앱스트랙트나 오픈이나 실드나 이너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 클래스는 데이터만 저장하는 클래스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1 이후로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좀 바뀐 점이 있는데 데이터 클래스가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고 실드 클래스를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당 실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데이터 클래스는 프로퍼티가 한 개 이상 있는 그런 클래스가 의미가 있다 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VM에서 이걸 사용할 때 그냥 생성할 때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더라도 이런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생성할 때 파라미터 없이 생성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의 모든 프로퍼티에 기본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생성을 하게 되면 그냥 없는 문자열이 들어갈 것이고 age도 0으로 때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까지 해서 한번 데이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기본값까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려면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클래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제처럼 유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유저를 하나 만들고 바디를 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에서 일부러 프로퍼티를 안하고 그냥 변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클래스는 무조건 VAL이나 VAR 파라미터를 써라, 프로퍼티만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드올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올리보다는 뮤터블로 하겠습니다. 뮤터블로 하고 뭐 나이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객체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객체 생성했고 뭐 코틀린이라고 해서 1.1.3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를 출력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 뭐 주소값 같은 게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른 클래스들은 과거에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데이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는 어떤 걸 출력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노데이터라고 클래스 타입을 써주고 뭐 주소값 같은 게 나오고, 데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뭐 데이터의 프로퍼티 이름과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버깅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함수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toString이라는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정의를 가려고 하면 선언을 가보면 봐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디컴파일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코틀린에서 계속 코틀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디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컴파일러가 해주는 부분도 많고 간결하게 하다 보면 숨겨져 있는 코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는 컴파일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노데이터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데이터 클래스인데, 노데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필드랑 함수, 프로퍼티랑 이게 끝입니다. 제가 원했던 코드들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데이터 클래스는 뭐가 다른가 보겠습니다. 엄청입니다. 이 유저는 제가 아까 코드에서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었던 클래스인데, 코드를 보면 코드가 엄청 길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인데 이만큼이 저 한 줄에 대한 컴파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기본 프로퍼티들에 대한 게터와 세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라고 해서 컴포넌트 1은 name을 리턴하고 컴포넌트 2는 age를 리턴하는 이런 컴포넌트 n 함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copy라는 함수가 생겨서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데 뭔가 기존 주어진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뭔가 객체를 생성하는 이런 copy라는 함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toString이 만들어졌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게 오버라이드 된 건데, 자바 오브젝트의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코드를 짜진 않았는데 아까 출력된 결과물처럼 이런 코드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코드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함수도 보면
제가 만든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어떤 해시 코드 값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equals라는 게 또 좋은 부분인데, 그냥 만약에 그냥 클래스를 equal 했다면 주소 값을 비교했을 겁니다. 근데 데이터 클래스에서 equals를 하게 되면 그 객체의 실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줍니다. 지금 보면 name이라는 값이 같고, 그리고 실제 이 age라는 것의 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이 name에 실제 이 문자열을 비교한 것과 이 인티저로 되어 있는 age의 값을 비교한 것이 두 개 다 참이면은 true를 반환하는 그런 equals를 만들어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아까 그 코틀린 논에서 설명한 대로 equals도 만들어졌고, 해시 코드도 만들어졌고, 카피도 있고, toString도 있고, 컴포넌트 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5개가 실제로 여기서 잘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틀린이 간결하다고 설명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 클래스를 많이 보여주는 예제로 선택하는데, 실제로 이 한 줄과 이 자바, 보통 자바로 실제로 타이핑하면 이만큼 타이핑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시켜주면서 코틀린이 간결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간결한 만큼 이 내부에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값 실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노데이터는 안 만들겠습니다. 노데이터는 안 만들고, 만약에 이런 아무런 값도 주지 않고 내가 객체를 생성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JVM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기본값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본값을 주면은 기본값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뭐 좀 다르게 느낌표라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뭐 코틀린 113 느낌표 123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값을 주고 뭐 기본 생성자에다가 파라미터를 넘겨서 할 수도 있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나 해서 여기다 전달해주면은 뭐 객체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toString이 불린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는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네,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객체는 이 생성자에서 넘어가는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테스트가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toString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름이랑 나이를 지정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나이만 바꾸고 싶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age라는 이 파라미터, 그냥 프로퍼티 명을 이용해서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프로퍼티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해주고 거기다가 값을 넘겨주면 이 age의 값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줄인데 기본값인 코틀린 느낌표가 출력이 되고 나이만 777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디폴트 값 좀 적용해 놓으면은 생성할 때도 생성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생성자에서 정의된 프로퍼티에 대해서만 함수가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함수가 동작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 클래스에서도
바디에서도 프로퍼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네임은 TTT, 에이지는 111 나오고 아더는 1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디에 있는 프로퍼티에는 생성된 바디에 있는 프로퍼티들은 바디에다 프로퍼티를 만드는 거 선언하는 건 가능한데, 컴파일러가 그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에는 여전히 보시면 toString에도 그 그 기본 생성 프라이머리 컨스트럭처에 있던 그 프로퍼티들에 대해서만 함수가 작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시코드 같은 경우에도 name과 age 두 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생성자에다가 이 프로퍼티를 선언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동작이 되고, 바디에다가 프로퍼티를 선언한 경우에는 의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여기 기본 생성자에 올려봤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다가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생성된 함수들이 other라는 프로퍼티를 적용해서 컴파일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name, age, other가 되었고, 해시코드를 만들 때도 name, age, other가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equals를 할 때도 name과 age와 other를 전부 다 비교해서 다 맞을 때만 true를 반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 데이터 클래스 만들 때 바디에 프로퍼티 만들 때는 그것이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함수에는 그 내용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객체의 기존 값들은 유지하고 일부 값만 고쳐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 객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 프로퍼티 두 개지만 프로퍼티 여러 개 있는 객체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값이 조금 다른 새로운 객체를 만들려면 만약 코드로 그걸 작성해줘야 됐다 하면 엄청나게 코드를 많이 작성했을 건데, 데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카피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주면 바로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제가 있는데 이름이 잭이고 나이가 1입니다. 근데 나이가 2인 잭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카피를 한 다음에 나이만 2로 바꾸면은 이게 나이가 2인 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객체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객체 하나 만들어 놨는데,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이런 프로퍼티가 많아서 많은 코드들이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예제라서 좀 빈약한데, 이걸 실행해 보면 TTT112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름을 코틀린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카피를 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때 생성된 객체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제가 넣은 이 이름만 바꿔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전히 112 그대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해보면 오브젝트 2번에서
2번에서 나이만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럼 여전히 쉽게 나이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름만 바꾼 경우도 있고 나이만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피 함수를 잘 이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실제 데이터들끼리 이퀄스가 잘 동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부분이 디버깅 할 때 코드가 잘 보인다는 건데 노 데이터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아무 데이터나 일단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고 디버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본래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디버깅이 되는데 이때 보면 이 O라는 객체는 노 데이터 데이터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인데 값을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 할 때 이런 값이 바로 디버거에 보이기 때문에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펼쳐보면 값을 다 확인할 수 있긴 한데 여전히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있는 클래스라면 데이터 클래스로 선언해서 작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디스트럭처링 선언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면 컴포넌트 n이라는 함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컴파일러 컴포넌트 n이라는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유저라고 해서 제인35라고 만들었는데 이 제인이라는 것을 디스트럭처링 선언을 이용해서 값을 여기는 이 네임에는 제인 에이젠 35 이런 식으로 값을 잘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객체가 있는데 뭐 실제로 여기서 나이 값을 인트로 빼오려면 뭘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값을 빼와서 출력을 하는 이런 경우가 필요했었을 겁니다. 물론 뭐 이걸 바로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이 출력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이름도 가져오고 나이도 가져오려면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안하고 코틀린에서는 디스트럭처링 선언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값이 넘어갔네요. 이상한 값 한번 출력해보겠습니다. 네, 이 네임이 여기서 나온 네임이고 여기서 나온 에이지가 여기 에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컴포넌트 n 함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 클래스가 컴포넌트 n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미 아까 본 적이 있긴 한데 굳이 보자면 데이터 클래스가 이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1은 이름을 반환해주고 컴포넌트 2는 나이를 반환해줍니다. 이 컴포넌트 n 함수가 디스트럭처링 될 때 사용이 돼서 컴포넌트 1이 여기다 호출이 되고 컴포넌트 2가 여기에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이 이렇게 넘어와서 잘라서 값이 넘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는 파트가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데이터라고만 했는데 막 값도 자를 수 있고 뭐 카피도 되고 이퀄스도 되고 해시코드도 되고 투스트링도 되고 완전 만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저장할 클래스들은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면 정말 편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클래스도 있는데 페어랑 트리플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는 유저라고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제인 35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값 두 개를 쓰려고 하면 두 개짜리가 이미 있는 겁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페어라는 것을 이용하면 똑같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틀린 뭐 문서에도 가독성을 위해서는 프로퍼티에 의미 있는 이름을 제공하는 클래스가 최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ame, jane, age 35 이게 최고라는 거죠. 이게 최고인데 매번 클래스를 만들 게 아니고 뭐 간단하게 사용할 거면 이런 페어나 트리플을 사용해서 개발해라 라는 의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저라는 클래스 안 만들고 싶고 똑같은 동작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페어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제네릭이라서 여기에 원래라면 스트링이랑 인트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다만 이게 뭐 name이라든지 age라는 게 그런 게 표시는 안 되긴 했는데 잘못했네요. 여기다가 이걸 오브젝트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봐야지 정상적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3개짜리는 트리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코틀린에서는 여기서 추론이 이건 스트링이란 거 추론 가능하고 이건 인티가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어로 써도 똑같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클래스로 여기 투플이라는 클래스 그 파일 안에 페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 클래스들도 확인해 보았고, 그러면 이제 네스티드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뭐 이것은 그렇게 뭐 크게 보진 않겠습니다. 코틀린에서도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중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우터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코틀린에서도 클래스가 중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에 중첩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클래스 아우터라는 게 있고, 이 클래스의 멤버로 또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또 멤버를 가지고 또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첩이 됐다는 겁니다. 이 클래스의 멤버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 아우터 클래스의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이 함수를 부르면 이 2가 여기서 호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클래스가 중첩만 돼 있지 뭐 내부 클래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부 클래스에서 이 외부에 있는 이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외부 멤버에 접근할 수가 없고 그냥 클래스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클래스 코드 안에 있는 거고, 생성자만 이렇게 외부 클래스에서 점을 찍고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내부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클래스는 바깥쪽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는 똑같은 코드인데 중첩이 되어 있고, 여기서 클래스 앞에 inner라고 써주시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 클래스가 자기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바깥에 있는 클래스의 객체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려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에서 다시 이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풀을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전 페이지에 다시 돌려보면 이전 페이지에서는 아우터의 네스티드 여기 생성자가 없었는데 이건 생성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이 아우터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아우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호출해보면 아우터 클래스가 갖고 있는 바 1이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익명 내부 클래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객체 표현식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익명 내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객체 표현식이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객체 표현식입니다. 이 부분이 객체 표현식인데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뭐 어떤 걸 상속받은 클래스냐면 온클릭 리스너를 상속받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온클릭 함수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 객체 표현식에 대한 결과가 이 온클릭이 재정의 된 클래스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문이 결과가 하나의 객체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setOnClickListener라는 함수에 객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클래스를 바로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해서 하나 넘기고 싶은데 파일을 다 만들 수도 없고 뭐 함수를 만들 수도 없고 그 클래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익명 내부 클래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객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이름이 없어도 되는 경우에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펑셔널 자바 인터페이스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함수 하나인 클래스라면 이 접두어를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사용하고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랑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은 코드인데 보면 view onClick listener 뒤에 람다가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 값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 onClick 함수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차피 함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여기 이 부분이 바디가 이 람다가 onClick 함수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들의 여러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데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코틀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자바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만 잘 사용해 주셔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